네, 254일차 하고 싶은 얘기. 저는 항상 전 직장을 너무 빨리 관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뉴질랜드 말고 이제 설계 회사 다닐 때 2개월밖에 못 다녔죠. 부장님의 폭언이 너무 심하고 제 자신이 너무 깎여 내려져 가는 걸 느꼈기 때문에 공황장애가 다시 도지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어쨌든 한국에서 하는 자력으로 해낸 첫 취직이었는데 그렇게 빠르게 무산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 또 그걸로 인한 많은 정신병들이 다시 옴으로써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 나는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하나 이런 두려움 그런 게 막 엄습해 왔었는데 지금 너무 재밌게 일하고 있거든요. 제가 좀 관심 있었던 이쪽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하게 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실현해 나가고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굉장히 즐겁게 일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자존감도 많이 되찾고 정신병도 물론 완치란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지금 당장은 다 나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거죠. 제가 2개월 만에 회사를 관두지 않았다면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오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그때는 2개월 만에 회사 관둔 게 너무 괴롭게만 와닿았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 덕분에 너무 좋은 기회가 내려왔으니까 지금에 와선 참 운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항상 모든 일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너무 힘들게 했던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자체는 너무 절망적인 결과를 보면서 참 앞으로가 막막했지만 다시 돌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가 나아갈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돼갖고 참 감사한 기회였다. 나를 지금까지 오게 해준. 그냥 너무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운이 좋은 걸까요? 운이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 참 좋다. 그래서 참 인생이 알 수가 없다. 그런 인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저에게 오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것들도 그저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5일차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초반 직장 2개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처음 했던 뉴질랜드에서의 첫 직장과 한국에서의 첫 직장 2개가 아주 힘들었는데 뭐 사람 때문에 힘든 게 거의 대부분이었지만 뭐가 됐든 아무튼 힘들었죠. 근데 이제 와서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도 어떻게 보면 들어요. 제가 그 2개의 직장을 하면서 많이 도움을 준 게 물론 인간적인 성장도 있지만 내가 어떤 직장을 가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걸 추구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이 잡혔다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직장 선택 기준을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사실 돈보다는 그냥 취직할 수 있으면 장땡 아닌가, 일만 할 수 있으면 장땡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일하면서 의미도 찾고 뭐 여러 가지 해봤지만 남들이 좋아하는 의미를 추구하고 뭐 돈을 따라가고 그냥 취업 힘들다니까 취업하는 거에만 목매고, 그리고 또 제가 고졸이었잖아요. 제가 대학을 안 나왔는데 또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자꾸 안 될 거다, 난 기준에 맞지 않을 거다 하면서 비교적 낮은 회사 넣고 그랬었는데 바람을 실현하려 하기보다는 그냥 항상 먹고 살기 위한 수단, 현실에 대한 타협으로만 직장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2번의 경험을 통해서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하지만 그 안에서 나의 자아를 버리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만 그냥 무색 무치로 숨만 붙여놓는 거를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살아가는 느낌 같지 않았어요, 저는. 앞에 2직장을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성장할 수 있는 모티브, 그것도 되게 중요하구나를 깨달았고, 지금 직장에서는 그거를 잘 어떻게 이뤄 나가고 있어서 처음으로 좀 일하는 게 즐겁지 않나 지금은. 물론 돈은 엄청 전 회사가 조금 더 벌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만족감은 지금이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힘든 경험이 결국엔 내가 직장을 선택하고 결국 일이란 건 평생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좀 터득했다 해야 되나? 일을 재밌게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알고 또 그걸 실현하는 방법 이런 거를
그 앞선 힘든 두 직장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지금은 좀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너무 즐겁게 잘 일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또 힘들고 막 이럴 텐데 뭔가 다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 잘 될 거라 믿고 꾸준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257일차 하고 싶은 얘기. 오늘 달리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뉴질랜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아이러니하게 느꼈던 게 뉴질랜드에서 좀 어떻게 보면 악연이라 생각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걸 후에 많이 용서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별적인 사람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는 뭐 별 생각 안 들어요. 뭐 측은지심 정도는 들겠다마는 뭐 별 생각 안 드는데 그 상황 있잖아요. 내가 겪었던 상황들 그걸 생각하면 아직도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좀 신기했어요. 그 상황을 만든 게 결국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미워했었고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자체는 괜찮은데 그 상황에는 화가 나고 저는 그 상황을 만든 사람들만 용서하면 되는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 상황과 사람은 사실 좀 별개로 용서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잘 모르겠어요. 화날 만한 상황이죠. 사람을 용서했으면 당연히 상황도 용서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계속 상황에는 화가 날까요?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조금 항상 애매하게 생각했던 게 있었거든요. 나 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가끔씩 그때를 떠올리면 왜 화가 나지? 그냥 내가 용서를 덜 했나 보다. 근데 내가 무엇에 대한 용서를 덜 했는지는 사실 정확히 몰랐거든요. 조금씩 이제 확고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용서도 필요한 게 아닌가. 엄청 큰 발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뭔가 하나의 실마리를 또 찾은 것 같은 기분?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사실. 하지만 이 부분을 새롭게 알았으니까 계속 생각해 가면서 내가 떠올린 게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건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찾다 보면 또 새로운 배움을 얻고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큰 선물을 받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싶네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61차 하고 싶은 얘기. 요새 부모님이 연애 프로를 많이 보십니다. 보시는 이유가 연애 프로 참가자들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엄청나게 겪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이 재밌어서 보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저도 옆에서 밥 먹다가 뭐 쬐끔씩 보고 이러는데 연인들끼리 와서 서로 다른 여자 남자 만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는 다른 연애 프로에 비해서 피해의식이 많다 해야 되나요? 근데 그 피해의식이 왜 생기냐를 봤을 때 그 토대가 지배욕, 상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피해의식을 많이 내비치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내가 너한테 이런 걸로 상처받았다. 너가 나한테 이런 잘못을 했다. 그런 말을 상대한테 들으면 주눅이 들잖아요. 말싸움에서 우위를 뺏기기도 하고, 그죠? 그런 피해 받은 사례를 털어놓으면서 왜 너가 가해자인지 얘기하고 그걸로 이제 상대가 주눅이 들면 막 쏘아붙이는 거죠. 그게 참 아이러니했어요. 피해자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피해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불쌍하지만 그 피해 의식이라는 게 모든 사람이 사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걸 왜 가질까? 뭐 여러 합리화 뭐 이런 거 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에 그 프로를 보면서 좀 그런 걸 느낀 것 같아요. 물론 상황에 따라 피해의식을 가지는 이유가 충분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피해의식은 결국에 자신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피해의식을 갖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떤 마음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저한테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가해자로 취급하고 전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잘못이 없다고 합리화를 했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괴로웠죠. 왜냐하면 난 계속 피해자인 채로 살아야 했으니까. 힘들긴 했지만 어쨌든 피해의식을 가지면 누군가 상대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지만은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피해자라는 의식 때문에 분노든 우울이든 슬픔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내가 피해자라고 믿어야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 내가 이점을 얻기 위해서 피해 의식을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괴로워지는 건 나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을 벗어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신의 괴로움을 덜어내는 데 있어서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내가 뭔가 피해자라는 생각이 있다면 내가 그걸 빨리 덜어내는 게 자신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제 억울한 마음들, 제가 분노하는 마음들 내려놓으려고 스스로도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저번에 얘기했듯이 완전한 용서를 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용서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3일차 하고 싶은 얘기, 사회인이 되면서 무서운 점은 딱 그거더라고요. 내 선택에 돈이 움직인다는 거. 이번에 더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새로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제가 전담하고 있거든요. 사실 회사 인원이 거의 없어서 저 혼자 그 일하고 저 혼자 이제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막 돈이 나가잖아요. 근데 제가 남의 회사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가족이 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보니까 더 그런 게 부담스러운 거죠. 어깨가 무겁고 내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성공을 못하면 또 그 리스크가 참 답답한 거죠. 근데 어제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저의 프로젝트로 인해서 회사가 새롭게 나아가는 방향, 그리고 또 회사가 연차가 지날수록 고착화 되잖아요. 하던 일만 계속 하게 되고, 그래서 그 하던 일 속에서만 기회가 생겨서 기회가 오는 가짓수도 적고, 근데 이번에 새롭게 쪽으로 도입하면서 새로운 기회들이 막 들어오고, 또 저희 회사를 운영하시는 이모가 이제 희망을 보는 모습, 그런 거에서 책임이 무섭지만 감수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인간은 언제나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깨달은 게 있다면 지금 당장의 결과는 좀 안 좋게 느껴지더라도 그걸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죠. 저희 어머니가 한 정신과 의사가 한 말을 봤다고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은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만 생각하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이겨내면 외상 후 성장이라고. 그래서 이 불확실한 삶이지만 결국엔 다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거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 그래서 지금 상황 그냥 받아들이고 즐겁게 즐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뭔가 요새 좋은 꿈도 많이 꾸고 무의식적인 변화의 조짐이 보여요. 이게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뭔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다 잘 되길 빌고 저에게 주어진 거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